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모두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카페장 바람의 숲 김철광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제가 오늘 일정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지가 8주년이 돼가지고 오늘 9회차에서 이제 어머니 기일이어서 추모 모임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전주 주말에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펜션 하나 잡아갖고 1박 2일 동안 먹고 즐기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제사 이렇게 보내도 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저희 가족들은 제사라는 게 진짜 의미는 부모님을 추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사 돌아가시면 당일날 제사 지내면은 뭐 멀리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와서 뭐 얼굴 보고 가기가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월요일이 어머니 이제 제사날인데 그 전주인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펜션 잡아서 그래서 1박 2일 동안 동생들하고 또 누나들하고 같이 이제 파티를 열면서 어머님을 이제 추모하는 이제 자리에 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복장도 이렇게 좀 펜션 가는 복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주식 투자, 직장인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재테크가 뭔가요? 왜? 재테크. 재무에 대한 테크놀로지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기술을 배우려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술을 이용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기술보다 철학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재테크라고 하지만 저는 제 철학이 뭐죠? 철학이 필라소피인가요? 재물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재테크가 아닌 재물에 대한 철학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는데 어머님이 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보고 하셨던 말씀이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많이 잡아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람들은 이제 재테크 많은 재테크 강의를 많이 다녀보셨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럼 재테크 가면은 어떻게 하면 저축을 많이 할지, 어떻게 하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돈을 모으라는 얘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라, 내 사람을 많이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돈을 쫓아가면은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을 접근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뭐 철학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이 될 수가 있고 도둑놈이 될 수가 있는데 사람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길을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제가 매주 수요일은 팟캐스트 신감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 특강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한 7주 참가 6주까지 듣고 있고 한 번은 여기서 여러분과 같은 이제 자리에 앉아서 저도 신감계 특강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과 뭐 다른 게 없는 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아직까지 제가 돈을 내고 유로 특강을 듣고 있는 게 4가지가 돼요. 아침에는 수영한 지 16년이 됐지만 해도 돈을 내고 수영을 다니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 골프 연습을 배우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 트레발이라고 독서 토론도 모임도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식 특강도 듣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철학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총 4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럴 때 나머지 3분은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전문가들한테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주고 저는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로서 직장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노하우는 기술적인 게 아니라 철학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 왜 기표는 기회에 닿지 못하고 계속 이끌어지는가라는 구조주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재테크 강의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강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거든요. 길을, 새로운 길을.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면 성공할 수 있고 친구를 잘못 만나면 범죄자가 될 수 있고요. 친구를 잘 만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큰 부를 얻을 수도 있지만 친구를 잘못 만나면은 이제 피해자 몸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몸에 나가지 않고 좋은 이제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고 그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친구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도 좋은 친구분들을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를 만난 것도 저기 앞에 지금 우리 박선지 대표, 이현투자 대표님 계시는데 그분도 제가 사실 이런 모임에서 한번 우연히 만나게 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 한잔 하자면서 같이 나눠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지금까지 인연이 맺고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이제 투자 지혜를 얻고 투자하는 종목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워렌 버핏이 찰리 먼거를 어떻게 만났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혹시? 그럼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었나요? 동네 주민이었나요? 그 워렌 버핏은 동부 끝에 살았고 찰리 먼거는 서부 끝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4시간 거리에 있는 분인데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 두 분은. 사실 이제 우리로 치면은 여기 이제 주주총회 가보신 분들 좀 계시죠? 주주총회 가보신 분 한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많이 계시네요. 그 주총회에 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총회 오신 분이 한 몇 명 정도 되던가요? 한번 오실 거예요. 참여하셨던 분 한번 손 얘기해 보시죠. 몇 명 정도 오시죠? 보통 이제 삼성전자 큰 주식 회사가 아니라 조그만 회사라면은 주총회 진짜 개인 투자자들은 10명이 안 될 겁니다. 보통 5명, 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그럼 주주총회에 오신 그 5명, 6명의 그 주주들은 그 주식을 소액 주주일까 진짜? 근데 그분들은 제가 만나봤던 그 주주총회에 오신 주주들은 굉장히 그 주식을 오래 갖고 있거나 그 주식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거나 관심이 높거나 어떤 사연이 있는 분들만 주총회에 참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만나게 된 것도 주주총회 같은 이제 투자가 모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버핏과 먼거는 왜 여기 너 왔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투자 이제 관점을 갖고 있었고 말이 잘 통하니까 전화를 하게 되었고 계속 전화를 하고 말이 잘 통하니까 그 이후에는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하다가 나중에 동업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의 고수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주총회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 피해자 모임도 괜찮고요. 어떤 모임에 가서 만난 그 인연들을 긴 인연으로 이어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은 정말 다 고수분들일 겁니다. 근데 그 고수분들과의 인연을 이어간다면은 그분들이 새로운 투자의 방법과 길을 안내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모임에 가면은 꼭 모임에 가면 참석해 주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풀무원 주총 정도 외에는 대부분 주총 어떻습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후다닥 끝내버리죠. 그죠? 끝나고 나면은 진짜 주주로 보이는 사람 딱 한눈에 보입니다. 진짜 주주는 이런 복장이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동원하신 분들은 넥타이에 와이셔츠 메고 있는 분들은 회사에 동원한 분들이고요. 그러면은 진짜 주주분들은 우습게 보이더라도 그분하고 얘기 나눠보면 그분들은 10년 주주, 15년 주주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총이 끝나고 진짜 주주분이 딱 보이면은 잽싸게 커피 한잔 하시자면 제가 사겠다면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20분, 30분 얘기 들어보면은 금방 알아요. 이분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차트 보고 뭐 얘기하는 분들은 일단 주총에 올 턱도 없고요. 정말 이해도 높고 많이 갖고 있는 분들만 주총에 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내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그 종목에 갖고 있고 그분들은 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새로운 많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이제 그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잘 저장해 놓고 있다가 그 회사 주가가 빠질 때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종목 그 보유 수량을 갖고 있고 이해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과 그분이 갖고 있는 주식은 동일한 주식이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그 종목은 내가 발굴할 만한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가 워렌 버핏은 제 친구가 돼서 지금 85세, 88세, 95세가 돼도 우정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러면은 그 워렌 버핏의 85%는 벤자민 거래회원이고 벤자민 거래회가 지도 교수였으니까 이제 빼고 남 15%는 필리핀이었잖아요. 근데 필리핀하고는 인연이 그렇게 안 됐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필리핀서가 보통 이제 꼴통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만 통화도 2번인가 하고 이제 친구를 내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투자 노하우는 최대한 주위에 투자 고수인 교훈을 할 만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는 겁니다. 그 사귀는 거는 여러분의 눈빛만 보고 고수들이 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자 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딱 만나서 저분 고수 같다 싶으면은 이제 커피도 한잔 사면서 얘기를 많이 나눠보시면은 이제 내 옆에 차이 뭔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하고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리핀이고 나하고 자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면 이보다 더 큰 투자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라는 게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나의 이성적 판단 때문에 여기 왔다는 분 계십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내가 여기서 와서 어떤 투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다들 오셨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고 사는 이런 마음이 나의 이성적인 판단인지 나의 본성인지에 대해서, 그럼 나는 나의 본성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존 돈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성적인 판단하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건 나의 의지입니까? 나의 육체의 본능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우리가 잠을 잔다고 생각하지만 육체가 잠을 자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잠을 안 자고 한 3일 동안 버텨보겠다고 한다고 내 몸의 육체적인 어떤 본능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투자 아이디를 얻기 위해 왔지만 이 투자 아이디를 얻고자 하는 그 밑바탕에는 돈을 벌겠다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나의 욕망과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본능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투자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나온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육신의 본능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만 우리가 왜 재테크를,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집중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지 투자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유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생각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들이 과연 여러분의 생각이지 육신의 본능에 의한 건지, 혹은 다른 사람이 우리들한테 주입시켜준 그 논리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자리가 지금 신한금융투자증권이잖아요. 그죠? 신한금융투자에는 아마 리서치센터가 있을 겁니다. 리서치센터에는 리서치센터장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리서치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6월 1일이니까 6월 달 탑픽 종목으로는 A라는 종목으로 밀어보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는 이제 논리는 어떤 논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리서치센터장은 그 리서치센터장 회의에서 우리가 6월 탑픽 종목으로는 A 종목을 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밀자고 했던 그거는 이제 주간이라든지 이런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지점 100군데에 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100군데 뿌린 그 지점마다 직원이 10명씩 있다고 가정하면은
1000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럼 그 1000명의 직원들이 그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추천을 하면은 그 직원 한 명당 10명의 고객들이 있다면은 10,000명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한 명, 맨 앞에서 A 종목에 미겠다는 사람은 왜 이거 미기고 이 논리가 뭔지에 대한 걸 알고 있었는데 맨 끝단에 있었던 우리 고객 10,000명은 그 사람이 공부한다는 것은 최초로 알고 있던 투자 아이디어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투자 아이디어는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이런 생각을 유도한 어떤 분의 생각인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기표는 기회에 닿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는가라는 이제 아주 좋은 문장인데 이것만 이해해도 아마 투자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12, 3년 전만 하더라도 다음에 태닝텐 카페라고 유명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태닝텐 카페에 가면은 10년 동안 10억을 벌고 타운하우스를 만들자는 게 그 카페의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 13년 지났죠. 그러면은 여러 그때 그 카페 회원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태닝텐을 다 이뤘어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엄청난 행복이 왔을까요? 지금 강남 13년, 14년만 하더라도 10억짜리 아파트는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강남 아파트 대부분이 15억, 20억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태닝텐을 해서 경제적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기표가 기회에 닿지 못하게 미끄러진다는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바를 달성한 순간 그거는 없어지고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10억을 벌고 나면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20억, 30억의 목표가 새로 생기고 20억, 30억을 달성하고 나면 50억, 100억이라는 새로운 그 기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순간 그 경제적 자유의 표준지는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그걸 목표를 없애버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것은 빈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의 강도가 아니라 행복의 빈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10억, 30억, 50억을 벌 때까지는 모든 행복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은 그동안 소소한 우리 행복도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가면서 설사 그 목표 지점을 달성을 끝끝내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 하나하나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 가족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는 좋은 방법은 이제 너무 큰 목표보다는 현재 달성할 수 하나의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 경제적 자유는 바로 오는 거니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재테크 강의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이제 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라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요거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70몇 장을 준비해서 첫 강의 쓴다고 2시 20분까지 한다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디스크라이버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는 거는 모두 다 복제를 환영하니까 마음대로 복제하시고요. 그리고 녹음도 환영하니까 마음대로 녹음하시고 동영상 찍어서 와이프한테 갖다 드려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해서 제가 한 달 전에 그 풍운을 추천했다가 주가가 좀 양보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물병 남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했더니 한 친구가 우산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이 있는데 지금 물병 던지는 분 아직 안 계시네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다 원금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원금 한번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내가 왜 갖고 왔냐면은 나도 원금을 회복 못했어요. 그럼 이때 원금은 뭐냐면은 계좌 최고점이 원금이잖아요, 우리는. 예. 그래서 계좌 최고점은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 최고점 회복 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여도지제라는 아주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혹시 여도지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도지제. 복숭아를 준 죄라는 겁니다. 복숭아를 준 죄. 남을 이어 복숭아고 어도사지 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춘추전국 시대 때 아주 사랑하는 애첩이 있었답니다. 그 애첩이 있었는데 애첩이 복숭아를 한참 먹고 있는데 마치 왕이 온 거예요. 왕이 오니까 이제 그 애첩이 복숭아를 먹다가 왕 보고 또 드셔보시려 하니까 사랑하는 애첩이 먹던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아유 고맙다고 하면서 칭찬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몇 년이 지나고 왕이 애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또 마침 또 이 애첩이었던 분이 이제 복숭아를 먹고 있는데 그 왕이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복숭아를 주면서 왕이 하면서 제가 먹던 복숭아인데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했더니 어디 왕한테 먹다 남은 복숭아를 주냐면서 저놈을 바로 처형시켜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첩이 똑같은 복숭아를 줬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사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여도지제라는 게 뭐냐면은 똑같이 투자할 때 지금 우리 돈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20대들이 계신가 20대? 20대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한 분? 딱 보니까 10분의 1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20대도 주식 투자 안 하거든요. 보통은. 여기 오신 분들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고 왜냐하면 주식 투자로 최근에 돈을 번 분이 별로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이제 백정 노당들만 좀 계시는 거고 이제 20대 30대들은 전부 다 그냥 막대한 떡락으로 그냥 피해를 입고 그냥 아예 오지도 않고 투자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돈을 못 벌고 한 이유가 여도지제로 다 손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수라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책보 공부하신 분들 요즘 손해 많이 봐요. PER 낮은 종목 사면 돈을 번다. PBR 낮은 종목을 투자했더니 돈을 많이 번다.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나요? 다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다들. 그래서 이 여도지제를 알려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시장이 왜 이렇게 자꾸 변하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변신을 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이제 피해를 보는 게 되는 돈을 못 보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유튜브 채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 3분의 1은 아시고 3분의 1은 모르실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여러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추천 종목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자마자 날아갈 거 이제 원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사자마자 날아갈 종목이라고 두 종목을 미리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게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거예요. 내가 미리 사놨다가 여기서 오신 분이 다 사면은 팔고 나가면은 어떡하냐 이게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미리 2주 전에 올려놨어요. 이게. 그래서 나눠주신 그 책을 쭉 보시면은 두 종목이 있거든요. 그 두 종목이 있는데 그게 제가 추천 종목들인데 지금 월요일날 사시면 날아갈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2주 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혹시 그 지난번 그 빠송님 강의에 오셨던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시죠 한번. 빠송님 강의 때 오셨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때 제가 설문을 추천했는데 지금 수익률이 0.3%가밖에 안 되니까 이제 저를 부시나 안 하시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빠송이라는 분은 부동산 전문가인데 그분 역시도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 사람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도지제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많이 이제 짜리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구조주의적으로 이제 사고를 많이 하거든요. 대학 가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집 사야지, 맨날 해야지 하다가 늙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치매 걸리고 병 걸리면 이제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표와 기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요거 얘기하면은 이제 이거 왜 내가 갖고 왔냐면은 이런 얘기해야지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표가 있고 기여가 있거든요. 기여라는 거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본질을 말하는 거고 기표라는 거는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여기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자유가 달성되는 순간 그 경제적 자유는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 게 그 기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쌀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밥의 고깃국.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이밥의 고깃국이 그리워서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욕망에 대해서 통제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뭐 교회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살다가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배가 고파서 금단의 열매를 먹었나요? 굶주림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재테크라는 길을 나서게 되는데 이 재테크를 통해서 오히려 힘든 굴곡의 길을 걷게 되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계속 만들어서 그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괴로워하는데 그런 거를 좀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마 재테크 강의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퍼스의 기호라는 게 그러니까 도산 기호, 지표 기호, 상징 기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와이프한테 하고 내가 이런 거 강의하겠다고 했더니 뭔 소리를 하냐고 막 얘기하던데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이라든지 화장실 보호처럼 만약에 화장실하고 한글을 썼다면은 한글을 아는 사람만 그걸 알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근데 화장실 보호처럼 남자 그림, 여자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누구나 다 그 그림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도 이러한 기호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닭대가리 같은 소리냐고 하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도산기호 투자라는 것을 닮은 꼴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기술적 분석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3천형이 있고 3사형이라는 게 있고 헤드앤숄더형이 있고 샛별형, 뭐 적상병, 흑상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뭘 말하냐면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시겠지만 이 말이 안 되는 게 또 맞아요, 또 이게. 헤드앤숄더형이 어깨 머형이잖아요, 그죠? 3사형이라는 거는 이제 산이 새겨 있는 형. 3천형이라는 거는 강이 새겨 있는 형.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반드시 틀렸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또 맞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근데 케이블 TV에 보면은 이런 도산교를 가지고 이건 오를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 도산교의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그때 투자했다고 만족하고 산 종목인데 이 그래프 주가 차트 그래프만 보고 이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많은 지지선을 받고 있잖아요. 많은 지지받고 있고 지금 MACD 곡선상 중립적이고 RSI인가요? RSI도 뭐 또 보고 이렇게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걸 토대로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TV 보시면 이런 분도 엄청 많거든요. 이런 분들의 약점은 뭐냐면 상패가 될 수 있다. 네, 상패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정말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상패가 되면은 반드시 손절매를 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 피해자 뭐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현명한 투자자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에 제가 그때 만나보면 15억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종목에. 그래서 야 내가 15억 투자했다가 상패 당하면은 나는 이제 한강 갔다 그럴 것 같은데 15억 투자했던 분들은 막 웃고 다녀요. 그래서 아니 저분은 정신이 있나 없나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종목에 15억을 투자했을 정도라면 자산이 얼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종목에 투자했다가 힘드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냐면 3천만 원에서 1억 사이가 가장 힘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전 재산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세가는 힘들어하고 그 이상도 묶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종목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 피해자 모임이 다니고 이제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 변호사한테 갔더니 막 변호사들이 막 커피도 타주고 엄청 이제 환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부 회계법인은
이제 책임자 보험을 전문의 책임자 보험을 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료를 받으면은 그 변호사 수익료 나오기 때문에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거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투자하는데도 손해를 본다는 걸 통해서 많은 겸손함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상표 종목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계좌를 보시면 그 중에 하나는 나올 거예요. 여기. 반드시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나오시면 꼭 피해자 모임 다니시면서 더 많은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투자의 이런 경험들을 무형 자산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해버리면은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손절을 하지 마시고 그것 통해서 배우면은 다음번에는 절대 이런 종목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도전하고 7년 만에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역시 그 투자의 세계는 정말 스펙타클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이제 이렇게 보고 투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기술 투자 이런 분들 이길 수 있겠어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은 이제 보상기호 차트 매매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면 안 된다고라고만 하면 또 안 돼요. 이게 또 희한한 게 뭐냐면은 투자라는 거는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 250여 분의 같이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남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딱 이제 저는 배울 게 조금이라도 있다 생각하면 어디 다 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모임도 가고 뭐 컴퓨터 분석, 부동산을 다 가서 배우고 있는데 저는 늘 이제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고 다니는데 기술적 분석하는 모임에 가면은 다들 미인들이에요. 다 미남들이고 사람들이 머리에 든 것보다는 외모만 갖고 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전부 다 미남만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분들 딱 보니까 전부 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다 딱 보면은 다들 별 매력이 없는데 알고 보면 엄청난 자산가들이고 누구도 거들떠 보이지 않는 매물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내공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산기호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투자를 한 놈이 있겠냐 싶은데 이게 다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수가 아니라 그래서 100명 중에서 7, 8, 90명은 이게 차트를 보고 매매하면은 차트를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적산병이 나왔으니까 오를 거라고 투자자들은 다수가 생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여기를 이용하고 흑산병이 뭔지 알죠? 예, 그 음목세계가 나온 흑산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나오면은 손절하겠구나. 그리고 61선이 깨지고 내려갔으니 이제 이런 투자자들은 편익에 질려겠구나 매수에 들어간다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저희 안티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인덱스 기호 투자자들이 있어요. 이제